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 금리 빅컷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 주요 지수가 신기록을 달성한 후에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섰습니다. 반락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72.35포인트 내리면서 41,952.84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장보다 18.95포인트 내리면서 5,694.09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70.07포인트 내리면서 17,943.91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미증시 빅컷 모멘텀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좀 진행된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는 주요 파생 상품 3종이 만기일이 겹치는 이른바 새마녀의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날은 거래량이 좀 급등하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날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날이기도 한데요. 11월 FOMC에서의 빅컷 여부까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미국의 9월 PMI 예비치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금요일에는 8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표와 근원 PCE 지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요,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일이죠. 이 수요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K반도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의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 디램의 공포와 인텔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업종의 풍향계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은요, 1.1% 하향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영업 일수가 조금은 부족한 탓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요, 오늘 오전부터 출발하는 모습 빨갛게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켜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2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1% 넘게 오른 2,5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8% 오르면서 75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월 한 달 동안 단 2거래일만 순매수로 들어와 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7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홀로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 넘게 물량을 빼고 있고 개인과 기관 각각 36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낙폭이 컸던 반도체 대형주들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오늘도 약보합권입니다. 0.7% 넘게 내리면서 6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오르면서 지난주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준과 ICH 장 초반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코칩 등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이덴젤트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49% 오른 2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넘게, 0.72% 넘게 오르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제는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내리면서 좀 쉬어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융지주사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1% 넘게, 포스코홀딩스도 1% 넘게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 오늘 8시였죠.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전력이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도 8% 넘게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해보는 나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정현주, 샘에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는 증시 포커스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요.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 알아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를 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5위입니다. 5위에는 오늘 성공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마친 아이언디바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혼성신호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온칩 전문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소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한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자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언디바이스의 혼성신호 SoC 설계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 파워 앰프 칩은 이미 시장에서 실리콘 프루프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세트 업체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증된 제품으로 여러 글로벌 업체의 혼성신호 SoC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아이언디바이스는 오늘 상장 첫날부터 11,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살펴보시죠. 4위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원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준은 MLCC 소성용 RHK를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MLCC는 전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자제품 내에서 전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면서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이 MLCC 핵심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협력사인 원준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부터 삼성전기의 주요 협력업체였던 원준은 덕분에 오늘 전장 대비 26.65% 오르면서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도 살펴보실까요? 3위에는 오늘 자사 대규모 계약 소식을 밝힌 삼일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일제약은 어린이 브루펜과 같은 친숙한 제품들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최근 안과 질환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삼일제약의 베트남 저만제 위탁 생산 공장이 대만과 유럽 소재의 제약사와의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대만 제약사와는 저만제 관련 텀쉿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삼일제약이 가격 제시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 제약사와도 실무진 간의 CMO 계약 조율 중이며 곧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CMO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6천억 원 수준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된다면 실적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장 대비 7.17% 오른 15,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2위에는 LIG 넥스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IG 넥스원은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지속에 따라서 시장 확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지난 20일에 이라크와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총 수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3개국에 천궁2 수출을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더해 중동 분쟁 격화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의 군비 확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IG 넥스원의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전장 대비 1.18% 오른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리보세라닙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HLB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로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HLB는 미국 자회사와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지난 20일 리보세라닙 허가를 위한 재심사 신청서를 FDA에 제출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번 재심사 신청은 지난 5월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HLB 측에서는 심사가 순조로울 경우 빠르면 11월 20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 안에는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덕분에 리보세라닙 FDA 허가 재도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전장 대비 0.67% 오른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증시에서 좋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김재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총 5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HLB가 되겠네요. 오늘 정말 좋은 호재로 인해서 HLB 그룹주들 전체 다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HLB뿐만 아니라 HLB 테라퓨틱스,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까지 전체적으로 그룹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안 신청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6개월 정도 재심사 까지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2개월이나 빠른 4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재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정말 승인을 받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HLB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준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컸으나 정확하게 어떤 실체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식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소식과 함께 원준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내용을 좀 시작해 보기 전에요. 효정 앵커님 오늘 출근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오늘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요? 왜 운전을 좀 잘 못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면허는 있는데 네. 아직 장롱 면허거든요. 또 여기가 장롱 면허. 강남이잖아요. 네네. 강남에 차가 많아서 네. 제가 예전에 끼어들기를 못해서 한참 동안 좀 직진으로 갔던 아찔한 경험이 있어서 네. 출근길에는 운전을 좀 잘 안 하고요. 그렇군요. 또 오면서 시장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택시가 조금 더 저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진만 하다 보면 부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좀 운전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슈가 운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효정 앵커님처럼 이렇게 좀 이동 시간을 쪼개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또 운전이 좀 미숙한 분들은 택시나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웨이모가요, 차세대 로보택시를 위해서 협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최근 주가가 굉장히 크게 들썩였습니다. 웨이모는 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소유한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스타트업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여러 차례 이미 미팅을 거쳐서 관련 논의를 좀 진행을 했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제조를 아웃소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 속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섹터가 동반 상승한 핵심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요. 현대차와 웨이모의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와의 업무 협약 모멘텀 등이 지속되면서 지난주 2거래일 연속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일 3.8%, 20일에는 1.83% 올랐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1.4% 내린 2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SL, HL만두 등 협력사도 덩달아서 주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지난주 현대차의 강세는 외국인이 주도를 해줬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19일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지만 현대차는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미국의 앱티브가
합작으로 설립한 모셔널에 로보택시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트렉스의 주가도 지난주 이거래일 동안 각각 9%, 0.67%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권에서 0.75% 오르며 12,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웨이모가 어떤 회사인가 좀 봤더니요. 미국의 공공도로에서 유일하게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레벨 4 수준은요. 결국에는 운전자가 없고 정말로 차가 스스로 혼자서만 운전을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불안하기도 한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 4개 도시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전기 SUV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미리 입력된 경로를 통해서 이 승객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미국에서 이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전기차,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지리차 지커 전기차 등 총 1000여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 1000여 대의 운전자 없는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웨이모가 올해 6월 기준 좀 통계를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승객들을 태우고 2,200만 마일을 주행했다고 합니다. 효정 앵커님, 2,200만 마일이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가늠이 좀 되세요? 글쎄요. 제가 그동안 운전했던 거에 한 2,200배 정도 더 많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봤더니 3,540만 5,568km.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 운전자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좀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에어백 전개 사고는 84% 줄었고요. 부상을 유발하는 사고는 73%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 사고, 그러니까 경찰을 부를 만큼의 사고는 48%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실제 탑승을 해보셨던 기자님의 기사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좀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이 러시아워 시간에 복잡한 시간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 헤쳐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아무리 봐도 일단 저보다는 운전을 잘하는 것이 확실한데요. 네. 저도 앵커님처럼 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간 운전자보다도 사고 발생률이 적다고 하니까 네.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싶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더 안심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당초에 웨이모는 원래 차세대 로보택시에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지커의 전기차에다가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100% 관세 적용을 결정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와 현대차의 회동은 안정적으로 로보택시를 확보하려는 웨이모와 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기대하는 현대차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와 웨이모는 지커 전기차를 아이오닉 5로 대체하는 동시에 6세대 자율주행 특화 시스템을 탑재하고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라이다 4대, 레이더 6대 등이 탑재가 됩니다. 이 기존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과는 달리 고가의 라이다를 줄이면서 차세대 이미징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 현대자동차는 얼마 전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미래 전략 현대웨이를 통해서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구현의 필수적인 항목들을 좀 플랫폼화 시켜서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하고 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각 소프트웨어 업체에 각각 좀 특화된 그런 차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는 현대차가 결국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업이 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이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로보택시의 서비스를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웨이모와의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가요, 이 현대차의 신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자동차는 자회사인 모셔널과 포티투닷 본사 소속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자회사들이 테슬라에 비해 실제 자율주행 시행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좀 적습니다. 모셔널은 국회와 남양연구소 등에서 로보 셔틀 시범 서비스를, 포티투닷은 서울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이런 데이터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로보택시를 통한 자율주행 사업 확대와 데이터의 수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모셔널과 포티투닷의 로보택시 실증 사업과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모셔널은 2026년부터는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2031년부터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모셔널의 3세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 현대차의 포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현대차의 기술을 좀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주변국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차량 업체들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됐을까 한번 보니까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앞선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 이미 로보택시 분야에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등이 진출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로보택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테슬라는 사실 8월에 이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X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10월로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는요, 이 특화된 기능들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이 기반의 개선된 자율주행 기능을 비롯해서요, 애플리케이션 기반 호출, 자동 주차, 그리고 무선 충전, 자동 실내 환기 등을 시연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쪽을 살펴봤다면 일본은 어떤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닛산은 지난 5월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보행자의 행동 예측과 차선 변경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닛산은 올해 4분기에 요코하마에서 실증 실험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또 혼다는 일본 택시 업체인 데이토, 고쿠사이와 손을 잡고 레벨4 로보택시 크루즈 오리진 500대를 2026년부터 도쿄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한 번쯤 해봤던 상상이 있을 겁니다. 이 상상한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는 그런 상상화 그리기 대회. 우리 앵커님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네. 제 기억에는 네.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라고 맞아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맞아요. 저도 아마 상상화할 때 꼭 자동차는 하늘에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꼭 국룰같이.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꿈꿨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좀 미래의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자율주행차,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의 바로 옆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보택시까지 벌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현대차와 웨이모의 로보택시 논의와 함께 또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로보택시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고 또 신기한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함께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다음 아이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K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방산 관련주 정말 좀 힘들었던 우리 시장 상황에서도 방산주가 정말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에서 방산주는 무려 3일 만에 다시 주가를 회복해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좀 힘이 센 상태인데 LIG 넥스원이 지난주에 굉장히 큰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20일에 공시를 통해서 이라크와 천궁2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계약 규모가 약 3조 7천억에 달합니다. 네, 이 천궁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고도 30에서 40km에서 날아오는 공중의 적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를 해서 시험평가 등 요격 시험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고요. 2018년부터 양산을 진행 중입니다. 이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스원에서 생산을 하고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천궁의 중동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서 탐지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사막의 고온과 또 모래 먼지까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중동 맞춤형으로 좀 개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이라크와의 수출 계약을 알리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뒀던 K방산. 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수주들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 각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군비 증액에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스스로 지키자라는 그런 모습들 덕분에 계속해서 좀 수출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궁2는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라크와 함께 계약을 한 건데요. 조 단위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죠. 중동 3개국의 한국산 중거리 방공망 배치로 향후 장거리 그리고 고고도 요격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던 중동 방산 시장에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된 유도무기 체계 대규모 수출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면서 현대 로템과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규모를 납품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에 1차 계약분으로 180대를 34억 달러에 수주를 했고요. 현재는 잔여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 로템은 루마니아와의 K2 전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예상이 함께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현대 로템이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찰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 7월에 열린 한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회의에서 루마니아 육군이 300대가량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와 K9 자주포의 잔여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이 보병 전투차 레드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장갑차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대체제로 레드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등의 수리온, 헬기죠. 이 수리온의 연내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리온은 완전 무장한 한 개 분대, 그러니까 9명 정도의 병력을 태울 수 있고요.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는 중형급 기동 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요 방위 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올해 정말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분기 수출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조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조금 있었는데요.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비의 특성상 이 보통은 연말에 수주 물량의 인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도 그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업계에서는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수의 선진국들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출 대상 국가와의 폭넓은 신뢰 관계도 함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라크 수출 쾌거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공군이 수주 마케팅 활동부터 양국의 국방부 간 협의와 국내 천공투 실사 참관 그리고 계약 협상에 이르는 수출의 전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에 시작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부터 올해까지 총 123개의 과제에 2천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3,500억 원이 넘는 직접 성과를 거뒀고 체계 수출을 통한 간접적인 성과는 28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투기 전차는 물론이고 자주포까지 K방산 주력 무기들은 기능 업그레이드를 거쳐 계속해서 수출 시장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K방산 시장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은 어느새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미증시는 페드 매파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의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세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강보합으로 2602.02포인트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 터치하는 그 흐름, 잘 좋은 흐름 오후 들어서 유지를 하면서 2600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서 260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마감했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91% 상승하면서 755.12포인트로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60선의 회복에 가까운 760선의 기대감을 주면서 오늘 상승 마감한 모습 보셨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전 시작부터 쌍그리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 4,232억 원, 기관 3,68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외국인 홀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7,969억 원, 굉장히 큰 물량을 덜어내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강세를 약간의 좀 조정을 해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은요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물량 덜어냈습니다. 개인 185억 원, 기관은 483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52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 종목입니다.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0.63% 하락하면서 62,6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3.12% 상승하면서 162,0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에 이어서 흐름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55% 상승하면서 108,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네, 황제해주로 올라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질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수주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또 미국 생물보안법의 호재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오늘 아쉽게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0.60% 하락하면서 249,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이고요. 혼조세 보였네요. 알테오젠 오늘
3.58% 하락하면서 35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주의 강세 흐름 속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엔 5.35% 크게 상승하면서 16만 9,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또한 5% 크게 상승하면서 8만 2,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큰 강세 보였던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10만 4,8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모두 봤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밸류업 지수 발표와 마이크론 실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가 조금 더 올라줬으면 하는 저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좀 재탈환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50선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빨간 시장 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증시의 주요 흐름과 전망을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증시 포커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증시 포커스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세메두 정현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2주 만에 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2주 만에 뵙다 보니까요. 해야 할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간략하게 좀 지난주의 흐름, 사실 뭐 지난주라고는 하지만 거의 2주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이제 휴장을 하면서 거의 추석 연휴 전까지로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연준이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용 위축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라는 취지로 B컷 단행했죠. 그래서 50bp 금리를 인하를 했던 것 때문에 연휴에도 이거를 계속 주목해서 본다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증시가 이때 휴장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금리 인하 후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차라리 여유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우리가 휴장을 했던 것이. 오히려 좋았다. 네, 차라리 그 여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또 S&P 500과 다우 신고가를 경신했죠. 우리 국내장이 좀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대선 토론을 추석 전에 대선 토론에 그거 주목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대선 토론 방향성에 따라서 추석 전에는 딱 극명하게 바로 해리스 수혜주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었지만 일단 저희 쪽 국내 장세가 9월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수급이 너무 미미하고 예,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길게 가지는 못했던 흐름들 예, 그리고 코스닥이 그나마 지난주에 살짝 올라줬잖아요. 2% 정도 선방을 했었지만 그래도 올 들어서 코스닥 지수 전체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네, 아쉽고 그리고 연휴 전까지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거의 2조 9천억 매도 들어갔네요. 네, 거의 한 주에 그나마 코스닥 쪽이 네, 기간이랑 그리고 예, 수급으로 소폭 반등이 이어갔었고 외국인 살짝 수급 들어왔고 예, 그나마 코스닥이 좀 살려줬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버텼네요. 네, 특징적인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거의 10일 연속 순매도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 이슈가 있었네요. 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겨울이 온다, 그놈의 겨울,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항상 겨울이 온다고 모건 스탠리가 중간중간에 난리를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정적 보고서에 굉장히 타격을 맞아서 지난주는 하이닉스가 뭐 장중에 뭐 11%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내년도 전망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이다라는 어떤 뭐 짜고 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썰까지 돌면서 오늘은 심지어 제가 뉴스 보도를 봤더니 그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내기 직전에 네. 선행 매매를 했다. 맞아요. 네, 조사한다는 뉴스까지 그래서 자기 나왔더라고요. 매매가 있었다라고 네. 해서 뭐 금감원 조사를 착수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돌고 있어서 좀 너무 과도한 비관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삼전 하이닉스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이슈들 금리 인하 덕분에 제약바이오 CMO 기업들 네. 예, 이쪽은 전반적으로 선방을 해줬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증시가 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기는 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로 좀 눈을 돌려보고 싶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지난주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 어떤 좀 섹터 쪽에 주목을 하셨나요? 눈에 띄는 종목이 사실 많아야 될 텐데 아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좀 뭐 첫 아쉽네요. 번째가 아쉽네요. 첫 번째가 그래도 제약바이오 CMO 기업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언급해 주시는 100만 원 항제주 거듭됐고 그러니까요. 뭐 바이넥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이 CMO 기업들이 눈에 두드러지는 양상이 그래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선 배선주 쪽도 좀 강했죠. 아, 네. 예, 그쪽 강했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와 이러한 또 밸류업의 또 주로도 꼽힐 수 있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섹터들도 그나마 수급이 몰려줬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독특한 점으로는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좀 네네네. 논란이 네. 많이 되고 있는 고려아연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였으나 하지만 이것들이 공개 매수가 또 끝나고 나서는 좀 고점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네, 좀 손해를 입지 않을까 좀 그렇죠. 이런 우려 측면에서는 좀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몇 정말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 장세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답답한 장세이기는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고려 아연 이슈가 결국에는 영풍의 주가까지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었는데 오늘 정말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는 이제 지나갔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또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주니까요. 이번 주에 또 힘차게 다시 한번 투자 대응 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이번 주의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고 네. 계실까요? 네, 이번 주도 이제 비컷 단행 이후에 보는 경제 지표 발표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할 수는 없겠고 또 뭐 소비자 신뢰 지수, PC 가격 지수 발표를 네.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컷 단행 이후에 발표하는 거라서 이 지수들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줘야 그렇죠. 예, 금리 이후에 우리가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양호한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도 주식시장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컷 단행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이번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6일 날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컷을 단행한 이후에 이런 배경의 어떤 좀 발언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25일 날 네네. 있다고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저는 더 주목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반도체가 지금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에 반등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저점이 맞냐 맞아요. 아니냐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너무나도 지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메모리의 어떤 반도체 중에 실적 발표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향후의 업황을 우리가 좀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정말로 HBM 공급 가행이 정말로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심리에 좀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맞아요. 예,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목이 좀 저는 두드러질 것 같고 사실 반도체 섹터가 외국인 순매도가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해야 우리도 맞아. 정말로 이게 저점 그렇죠. 매수다. 네, 예, 이제 네. 들어갈 국면이라는 거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아직도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외국인 매도를 멈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 증시 측면에서도 좀 약한 거에 금투세 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예,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만나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민감해요. 네, 이게 뭐 과거처럼 이런 자산 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대중 투자자들이 다 세금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노이즈가 좀 사라져야 국내장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밸류업 지수가 네. 또 이제 출시되니까 국내적으로는 이 종목군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주목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시장의 빅 이벤트들을 많이 소화해냈는데도 이번 주에 정말 이슈들이 많습니다. 많네요. 뭐 실적 발표도 있고 밸류업 지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와중에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밸류업 지수를 앞두고는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업 관련의 업종들, 금융주들. 금융이라든지 업종의 주목이 계속될지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도 그나마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까 브리핑을 방금 전에 해주신 거 보니까 네. 저랑 좀 통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방산. 방산주. 그렇죠. 네, 네. 저도 방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방산 쪽이랑 이게 왜냐하면 단기성 테마가 아닌 이유가 추가 수주도 일단 경고하고 그것들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지만 되는데 일단 지금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방산이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해주신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것들은 계속 선방해줄 것 같다. 그나마 이런 장세에서 그리고 그나마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전선 네. 관련해서 예, 이쪽도 수주 플러스 실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요. 근데 좀 가격이 너무 고점이 아니다라는 질문을 그래요? 또 많이 하세요. 네, 좀,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나마 전력에서도 전선에서도 네. 그러면 이제 가격 부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과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네. 그다음에 가격 비중이 덜한 거를 이제 찾아 나서야죠. 좀 그런 덜 것들 오른 종목들을 뭐, 찾아보자. 뭐예요? 그렇죠. 그나마 제가 받는 게 LS가 아, 예, 네. 예, 지금 전선주들이 조금 뭐 과열이다, 고점이다 이런 게 네네, 있다면 네. 그래도 뭐 LS나 이런 LS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도 있는데 가격 부담이 살짝 좀 상대적으로 덜해서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조선도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조선. 네, 그러니까 네. 삼종 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그래도 수주 플러스 실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방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도 뭐 지금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은 또 좀 가격의 부담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좀 가격 매력이나 또 수급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런 것도 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더 많이 주목을 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네, 생각이 네. 네,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네. 이번 주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밸류업 관련주들 네. 또 이제 방산 관련 조선까지 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 크게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미국과는 다르게 계속 약세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계속 현금을 놔둘 수도 없는 거고 트레이딩은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매수 보유 기간을 따졌을 때는 좀 과거보다는요. 배당주 섹터보다는 그쪽 섹터는 어차피 저희가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뭐 급하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진 않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섹터 쪽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보유 기간을 좀 짧게 지금은 지금은 예.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 지금은 수급 상황에서 이게 길게 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지금 받쳐줘도 좀 생각보다 힘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서 배당주 아닌 섹터들은 좀 보유 기간을 살짝 짧게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차익 실현 네. 네, 좀 이루고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대응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정현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